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게 된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오늘은 애완동물 미용 기자재 관리를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제 2강이고요. 자, 애완동물 미용 기자재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자, 기자재 관리의 전체적인 학습 목표는요, 애완동물 미용 기자재의 위생과 성능 유지를 위해서 미용 도구와 미용 소모품을 관리하고 미용 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미용 도구 먼저 1번 오늘 이제 할 내용은요, 미용 도구 관리하기, 그리고 이제 미용 도구의 종류 파악 및 소독과 또 미용 도구의 성능 점검과 보관입니다. 자, 1번 미용 도구 관리하기인데요. 미용 도구의 종류 파악 및 소독 학습 목표입니다. 미용 작업에 필요한 도구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미용 도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다. 소독 방법에 따라서 미용 도구를 소독할 수 있다. 또 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서 미용 도구의 소독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미용을 시작할 때 뭐 학원이나 학교나 뭐 어디 가서 이제 미용을 한다 하면 우리는 먼저 이제 도구 세트를 먼저 봤죠. 이게 도구 세트가 지금 보이는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도구 박스예요.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보이는 도구 박스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구 세트를 딱 열면 안에 이제 전문가용 클리퍼나 또 미니 클리퍼나 뭐 이런저런 이제 도구들이 있죠. 자, 이제 도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입니다. 자, 미용 작업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블런트 가위, 자, 민가위라고도 부르며 애완동물의 털을 자르는 데 사용한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위의 크기와 길이가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에서 필요한 가위는 블런트 가위예요. 이제 블런트 가위만 쓸 수 있어요. 다른 가위는 쓸 수가 없고요. 블런트 가위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가위의 인치는 7인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블런트 가위 이 종류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7인치도 괜찮고 8.5인치도 괜찮고 더 짧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블런트 가위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안에 무슨 이니셜이나 이런 거 새겨져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선 우리가 꼭 제일 중요한 가위는 블런트 가위입니다. 민가위, 일자가위 처음 가서 접하는 가위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시닝가위인데요. 시닝가위 우리 틴닝가위라고도 하고 숯가위라고도 부르고 숯을 치는데 사용합니다. 자, 발수와 홈에 따라서 절삭률이 달라지므로 용도에 맞는 가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이 가위는요, 숯가위예요, 숯가위.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도구 세트 안에서 가위를 처음 받으면 가위집 안에 가위가 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블런트 가위고 하나는 시닝 가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강아지 얼굴 커트나 얼굴 커트 할 때 이제 눈 잘못하면 눈 찔릴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저 숯가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숯가위는 좀 방어 미용하기에 좀 좋죠. 그리고 민가위는 절삭률이 너무 좋아서 한번 잘리면 딱 끝나지만 숯가위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숯가위를 많이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밸런스 맞추는 데도 많이 쓰고 블렌딩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커브 가위입니다. 이게 좀 화면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커브 가위는 앞이 살짝 휘었어요. 그래서 가위날이 휘어서 우리가 얼굴 라인 잡을 때 처음에 얼굴을 동그랗게 잡아야 되는데 얼굴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블런트로 잡으면 사각이 되잖아요. 근데 커브 가위로 잡으면 동그랗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훨씬 더 모양이 예뻐져요. 그래서 이제 곡선 부분을 자를 때는 커브 가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텐텐 가위인데요. 이제 조금 세상이 좋아져서 가위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가위를 이제 요술 가위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 가위는 시닝 가위랑 비슷하지만 시닝 가위는 아까 얘기했던 숯가위죠. 숯가위랑 비슷하긴 해요.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절삭률이 훨씬 더 좋아서 가위 자국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숱이 많은 포메나 스피츠나 이런 아이들 초벌 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또 제품에 따라서 잘리는 양이 다르므로 제품별 절삭률을 숙지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블런트보다는 절삭률이 좀 덜 하면서 숯가위보다는 절삭률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클리퍼인데요. 자, 애완동물의 털을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데 사용한다. 전체 미용이 가능한 전문가용과 기본 미용이나 섬세한 부분에 클리핑에 사용하는 소형 클리퍼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클리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용 클리퍼예요. 그래서 처음 미용을 시작할 때는 수입 제품, 물론 지금도 수입 제품이긴 하지만 물론 국산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처음 사용했었던 거는 굉장히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팔목이 되게 시릴 정도로 많이 무거웠었던 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가벼워졌어요. 가볍고 예뻐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무선 클리퍼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뭐 학원이나 학교를 보면 왜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 보면 천정에서 왜 선들이 막 비 오는 것처럼 막 내려오는 걸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옛날도 아니고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클리퍼를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선을 꽂아서 해야 되는데 밑으로 이제 선을 빼서 꽂으면 발에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천정으로 그래서 선을 빼가지고 계속 썼었는데 지금은 무선 클리퍼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선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시설 학교니까 시설을 이번에 새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학생들 다 무선 클리퍼로 구입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갖고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천정에 이렇게 비 안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거는 무선 클리퍼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유선 클리퍼예요. 그래서 몸체나 얼굴, 발 등 전반적인 클리핑을 사용하는데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클리퍼 본체의 길이가 다른 여러 가지 클리퍼 날을 장착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리퍼 하나에다가 날을 계속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자, 다음은 소형 클리퍼입니다. 이제 뭐 미니 클리퍼라고도 하고요. 자, 전문가용 클리퍼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가벼운 장점이 있으나 날의 길이가 제한적이다. 우리 아까 전문가용 클리퍼는 클리퍼 날을 빼서 또 얇은 거 발등 밀 때는 뭐 10번 날을 썼으면 몸을 밀 때는 7번 날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는데 소형 클리퍼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날 하나 가지고 계속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 클리퍼에 부착된 날의 종류는 한 가지이고요. 자, 클리퍼의 종류에 따라서 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자, 날의 폭이 매우 좁아서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미용할 때 많이 써요. 뭐 얼굴 머즐 클리핑, 얼굴 클리핑 할 때나 뭐 주둥이 클리핑 할 때나 뭐 발바닥 밀 때나 그래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이거보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들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한 중간 소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클리퍼 날입니다. 자, 클리퍼에 부착되어 잘리는 털의 길이를 조절하고요. 클리퍼의 아랫날은 두께를 조절하기 때문에 아랫날 두께에 따라서 클리핑되는 길이가 결정되며 윗날은 털을 자르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이제 왼쪽 사진은요, 이제 우리가 클리퍼 장착했을 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윗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요,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아랫날이에요. 그래서 아랫날이 두께를 조절하기 때문에 아랫날 두께에 따라서 클리핑 되는 길이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날과 윗날을 구별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클리퍼 날에는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번호가 클수록 털의 길이가 짧게 깎인다. 자, 그 다음에 번호에 따른 날의 길이는 제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날에 표기된 밀리미터 수치는 동물의 털의 역방향으로 클리핑할 때 남아있는 털의 길이다. 자, 동물의 종류나 미용 방법 및 사용 부위에 따라서 적당한 길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만약에 1mm 클리핑을 했다 이랬을 때 만약에 클리퍼 날이 얘가 뭐 1mm 클리퍼 날이다 이랬을 때는 밀었을 때 제일 짧게 남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방향은 배 정도가 돼요. 만약에 1mm가 남는 게 아니고 2mm 정도가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mm 클리퍼면 역방향으로 밀어서 가장 짧게 표현되는 부분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리수 표현은 가장 짧게 나는 거, 그래서 가장 짧게 남는 거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또 제조사마다 편차는 있어요. 왜 이게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제조사가 어디 거다 하면 그거를 확실히 기억했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컴플레인이 잘못하면 그 전에 똑같이 나는 7F를 사서 썼는데 똑같이 밀어서 보냈는데 갑자기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뭐 0. 몇 미리가 짧아도 예민한 아이들은 바로 이제 피부가 붉어져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조사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으니까 이제 잘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이요. 자, 요거는 이제 클리퍼 날인데요. 저 보면 번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40번, 30번, 15번, 10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얇은 날은요. 아까 얘기했을 때 번호가 클수록 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얇은 날은 40번 날이 제일 얇아요. 0.25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 30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10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 가장 두꺼운 거, 3mm 정도 남는 3mm 정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반비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잊지 말고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클리퍼 콤입니다. 클리퍼 콤은 덧날이에요. 그래서 클리퍼 날에 끼우는 덧빗으로 보통 1mm 길이의 클리퍼 날에 덧끼워서 사용한다. 덧끼우는 날의 길이에 따라 조절하고 클리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덧날은 보통 미니 클리퍼의 그 꼬마 클리퍼, 소형 클리퍼를 구매를 했을 때도 왜 그냥 클리퍼가 하나 있는데 옆에 플라스틱으로 뭐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거 다 클리퍼 콤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덧날에 속하는 건데 그것도 좀 잘 확인을 하셔갖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전문가용 클리퍼에는 10번 날, 그러니까 1mm 길이의 클리퍼 날을 이제 끼우고 그 위에 덧날을 끼우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게 지금 이제 끼우는 이제 클리퍼 콤의 지금 이제 상세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가위컷 같은 거 할 때 등 부분 미는데 내가 너무 길게 밀 자신이 없어, 길게 자를 자신이 없어 이러면 클리퍼 콤으로 그 등선만 살짝 한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엔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퍼 콤은 덧날입니다. 덧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리커 브러쉬입니다. 자, 엉킨 털을 빗거나 드라이를 위한 빗질 등에 사용하는 빗이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핀에 고무 쿠션이 붙어 있고 그 위에 구부러진 철사 모양의 쇠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 자, 핀의 재질이나 핀을 심은 간격, 브러쉬의 크기가 다양하므로 애완동물의 종류나 사용 용도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 이거는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동그란 거 말고 지금 네모난 빛 하나는 다 갖고 계시죠. 특히 이제 털이 잘 엉키는 뭐 푸들이나 비숑프리제나 뭐 마르치스나 뭐 이런 아이들은 이제 분명히 이렇게 슬리커 브러쉬가 꼭 있어야 하죠. 목욕하고 드라이 할 때도 말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브러쉬는 슬리커 브러쉬 굉장히 많이 쓰는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못 쓰면 또 찰가상 입을 수 있으니까 손목에 힘 빼고 이제 쓰셔야 되죠. 그건 이제 목욕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핀 브러쉬인데요. 자, 장모종의 엉킨 털을 제거하고 오염물을 탈락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플라스틱이나 나무판 위에 고무 쿠션이 붙어 있고 둥근 침 모양의 쇠로 된 핀이 끼워져 있다. 요거는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쓰는 빗이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핀 브러쉬는 장모종의 털이 이제 슬리커 브러쉬를 사용하면 털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핀 브러쉬를 이제 많이 사용들 하고 있고요. 장모종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푸들도 어차피 뭐 우리 푸들이나 뭐 비숑프리제나 털이 짧지만 이 아이들도 원래 털을 이제 장모종이라 끊임없이 기를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푸들 셋업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핀 브러쉬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리슬 블러쉬라고, 자, 오일이나 파우더 등을 바르거나 피부를 자극하는 마사지 용도로 사용되고요. 야, 이거도 이제 동물 털이 이용되고,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길이나 재질이 다양하다. 뭐, 이게 지금 동물 털로 만든 브러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하려고 막 찾았더니 요즘에 진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말, 멧돼지, 돼지 등 여러 동물의 털이 이용되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길이나 재질이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콤입니다. 콤은 일자빗이죠. 길게 생긴 빗. 자, 엉키거나 죽은 털의 제거, 가르마 나누기, 털을 세우거나 방향 만들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길쭉한 금속 막대 위에 끝이 둥글고 둥근 빗살이 꽂혀 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빗살이 심어진 빗은 가볍고 털에 손상을 주는 장점이 있다. 자, 빗의 크기, 굵기, 길이, 중량 등이 다양하므로 애완동물의 품종과 미용의 용도에 따라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은색으로 된 저 빗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우리가 일자빗이라고도 하고 전문 용어로는 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제일 많이 쓰고 요즘에 이렇게 컬러풀한 게 이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사진 하나 가서 이제 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도구들이 많이 다양해져서 여러분들도 좀 취향에 맞는 거 많이 골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오발빗입니다. 자, 포크콤이라고도 부르고요. 애완동물의 볼륨을 표현하기 위해서 털을 부풀릴 때 사용합니다. 자, 저기 뒤에 있는 핀 부분, 쇠로 된 핀 부분이 5개예요. 그래서 오발빗이에요. 자, 다음이요. 자, 꼬리빗입니다. 자, 동물의 털을 가를 때 랩핑을 할 때 사용한다. 랩핑은 우리 종이에 싸가지고 왜 털 엉킴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털이 오염 방지를 위해서 왜 털이 밑으로 왜 이렇게 막 끌려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말티나 이런 애들 쇼미용하고 이런 아이들은요. 랩핑에 종이에다 이렇게 털을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랩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꼬리빗으로 가르마 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리빗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겸자예요. 자, 귀 속에 털을 뽑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고 직선과 곡선, 무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겸자는 이제 귀 속에 있는 털을 뽑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물질도 많이 묻고 이래서 좀 오염이 잘 되죠. 그래서 잘 조심을 좀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또 보시고, 자, 이게 모양이 보면 곡선 유구겸자가 있고요. 직선 무구겸자가 있고 직선 유구겸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유구무구라는 거는 안에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홈이 파져 있는 거는 이제 유구겸자고 홈이 없는 거는 무구겸자예요. 그 전에는 유구겸자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요즘에 그 청소하는 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무구겸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에 홈이 있으면 더 잘 찝히기는 하죠. 훨씬 더. 그래서 무구겸자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고 이게 좀 사용감이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별로더라고요. 사용하는데. 근데 일단 청소하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끼는 게 없으니까 깔끔하고 괜찮아서 유구겸자나 무구겸자나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또 앞이 휘어진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선 유구, 뭐 직선 무구, 직선 유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톱깎이예요. 집게형 발톱깎이. 자, 우리 발톱깎이는요, 집게형 발톱깎이가 있고 니퍼형 발톱깎이가 있고 기요틴형 발톱깎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집게형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집에 하나씩은 또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 대부분 소형견들을 많이 키우시니까 거의 이제 만만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쓰시는 거는 집게형을 가장 많이 쓰시고 있고요. 우리가 전문가용으로는 집게형이 아니고 자,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절단력이 굉장히 좋고 이거를 지금 니퍼형 발톱깎이라고 하는데요. 발톱을 깎을 때 쓰며 자, 집게형, 니퍼형, 또 기요틴형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아까 집게형은 가정에서 많이 쓴다고 했고 니퍼형은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기요틴형은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기요틴형 발톱깎이입니다. 자, 발톱을 깎는 데 쓰는데 요게 지금 기요틴이라는 뜻이 단두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 사형대에서 뭐 이렇게 단두대 뭐 이런 내용이라서 그렇긴 한데 저기에 구멍 뚫린 데다가 발톱을 넣고 이렇게 누르면 안에서 이제 뭐가 절단하는 뭐가 이렇게 왔다 가면서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은 하진 않지만 또 저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발톱깎이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집게형과 니퍼형과 기요틴형이 있습니다. 자, 가위형 아니에요. 저희 학생들 오답에 가위형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자, 정확한 명칭으로 집게형이라고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발톱 가리입니다. 발톱을 이제 깎으면 절단력이 이제 절단면이 뾰족하고 날카롭고 또 사람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갈아서 둥글게 다듬는다. 충전을 하거나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전동식과 사람의 손으로 양방향으로 움직여서 사용하는 수동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발톱 딱 깎았는데 주인이 왔어요. 이렇게 발톱 깎아갖고 내려놨는데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이렇게 짧은 반바지나 치마 입고 왔는데 강아지가 좋다고 막 이렇게 뛰다가 다리를 다 긁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빨갛게. 그래서 좀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제 전동식 발톱 가리가 나와서 이제 가정용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전동용 발톱가리로 이제 뭐 안에 뭐 대형견도 갈 수 있고 소형견도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톱 깎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싫어서 발톱 깎기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서 발톱 가는 것만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발톱을 좀 자주 갈아주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발톱 깎는 걸 너무 싫어하면 자주자주 발톱을 갈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전동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수동식은 그 사람 손톱 갈듯이 계속 갈아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그다음 밴딩 가위인데요. 자, 랩핑이나 밴딩 작업 시에 고무 밴딩을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우리 이거 뭐 그냥 보통 손톱 가위처럼 되게 이렇게 작게 생긴 가위인데요. 그 랩핑하고 이제 뭐 강아지 뭐 이렇게 머리 묶고 이랬는데 그냥 뜯어내면 아프니까 이제 가위로 잘라내라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도구 위그인데요. 우리 아까 이제 보여줬던 그 털 있잖아요. 위그 털 모형 강아지 그 아이의 뼈대가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한테 그걸 입히는 거,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혀서 털을 자르고 다 자른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벗겨서 버리고 또 새 걸 입혀서 연습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위그에 외피를 씌워서 미용 연습을 하는 견체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 코, 꼬리는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할 때 꼭 이제 사놓고 항상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또 다시 사고 이러신 분들 계시니까 주의해서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림 방지 도구인데요. 엘리자베스 칼라. 자, 원래는 동물이 수술을 마치고 수술 부위를 핥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목에 착용시켜서 얼굴을 감싸는 용도로 만들어졌으나 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한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과 천으로 된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엘리자베스 칼라는요, 원래 유래가 우리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드레스에 이런 거 많이 화려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로 유래가 돼서 이제 엘리자베스 칼라라는 명칭이 생겨난 건데요. 우리 보통 뭐 동물병원에서 뭐 사용한다 이러면 네카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깔때기 이런 말도 많이 쓰시는데 정확한 정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칼라가 맞고요. 자, 그리고 물림 방지로 사용하는 이유는요. 입마개 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소리가 무서워서 갑자기 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특히 베넷 미용하러 온 아이들은 털이 다 엉켜갖고 이제 클리핑을 해야 되는데 전체 클리핑 할 때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무서우니까 이렇게 무는 신용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씌워놓으면 이제 소리도 조금은 덜 들리고 작게 들리고 안정감을 좀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입마개입니다. 자, 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천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자, 단두종과 장두종 또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자, 오리주둥이나 엘리자베스 칼라는 매우 사나운 동물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며 입이 다 가려지는 플라스틱 입마개는 동물이 호흡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입마개가 우리가 이제 지금 흔히 보는 입마개가 요건데요. 물론 단두종의 플라스틱 입마개는 흔히 보는 입마개는 아니죠. 그리고 자, 장두종의 플라스틱 입마개는 아마 정말 예전부터
자주 봤고 흔히 봤던 게 지금 이 입마개예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심하게 무는 아이들은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저 입막 플라스틱에 구멍을 뚫고 나오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좀 보기가 흉하거나 안 좋다 이런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오리주둥이에요. 오리주둥이는 되게 귀여워요, 해놓으면. 근데 앞이 뚫려 있어요. 앞이 뚫려 있어서 정말 이제 심하게 정말 나는 얘를 물어 죽이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무는 아이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입마개를 해놓으면 얌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액션만 취해도 겁먹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냥 오리주둥이를 이제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하죠. 보기에도 좋고. 만약 오픈 미용실 같은 데서는 우리 저렇게 다 막혀 있는 입마개보다는 오리주둥이 해놓으면 훨씬 더 고객들이 보는데도 좀 괜찮겠죠. 그래서 오리주둥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산책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단두종 플라스틱 입마개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건데 단두종은 우리 장두종은 이제 주둥이가 긴 종류의 강아지지만 단두종은 되게 짧은 강아지잖아요. 뭐 시추나 퍼그 막 이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부정교합이라 저도 이제 그 봉사활동 갔다가 퍼그 시추한테 물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추 같은 아이들이 물면 피는 안 나더라고 처음에. 근데 멍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부정교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이 아이들한테는 정교합이지만 이제 부정교합이라서 이게 이렇게 물어도 이와 이가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멍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리고 대부분 단두종 아이들은 좀 많이 좀 순하죠. 좀 많이 순해서 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자, 수행 내용입니다. 자, 미용 도구의 종류 파악 및 소독하기, 안전유의 사항은요. 미용 도구는 애완동물의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관리한다. 철저히 관리해야지 이 지금 그 침이나 만약에 뭐 그런 거는 입마개 같은 거는 한 마리가 쓰면 그다음에 이제 침 같은 거에 또 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미용 도구를 소독할 때 가위 등 날카로운 도구에는 작업자가 베이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미용 도구 소독 시 슬리커 브러쉬 등의 뾰족한 도구에 작업자가 찔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리가 제일 많이 나는 상처가 슬리커 브러쉬가 얇은 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톱 사이에 이제 브러쉬가 막 들어가서 이제 상처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아프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라는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 분사식 소독제는 환기 시설을 작동시키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화기에 주의한다. 그다음에 클리퍼 날에 소독제를 분무할 때는 반드시 클리퍼에서 날을 분리한 다음 분무한다. 우리 클리퍼가 왜 날이 분리해서 클리퍼를 바꿔서 날을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클리퍼를 분리하지 않고 하면 기계 안으로 소독제가 들어가서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들어간다 하면 완벽하게 말려야 되고 건조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분리해서 소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리퍼를 청소할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빼고 청소해야 하고요. 클리퍼 날을 피부에 댈 때에는 힘을 주어서 사용하지 않고 바깥 날을 힘을 주어 누를 경우에는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소독기기에 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전압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제품이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감전사고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자, 그리고 가위로 털 위의 것을 자르거나 헛가위질 잦으면 마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종이 막 이런 거 많이 자르잖아요. 급할 때 막 고무줄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럴 때는 이제 문방구용 가위 따로 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절대로 털 위에는 안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자, 새로 된 제품은 소독제에 녹슬지 않도록 주의하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은 소독제에 부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으면 부식이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행 순서 나왔죠? 자, 미용 도구 및 물림 방지 도구의 종류를 파악하고 사용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우리 이거는 모든 제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예요. 뭐 클리퍼 샀으면 클리퍼에 대한 설명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 제품 사도 사용 설명서 나와 있잖아요. 그 뒷면이에요. 자, 제품 설명의 예시 정도 나와 있죠. 보관 방법이랑 안전유의 사항이랑 이런 거 다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자, 미용 도구의 제품 설명서를 읽고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파악한다. 물림 방지 도구의 제품 설명서를 읽고 사용 뭐 이거 다 확인해야 되고, 자, 소독제 및 소독 기기와 제품 윤활제의 종류를 파악하고 사용 매뉴얼을 확인한다. 자, 소독제 있고 윤활제는 이제 우리 기름이잖아요. 우리 오일. 그래서 소독 다 한 다음에 오일 꼭 뿌려줘야지 다음번에 쓰기가 좋겠죠. 자, 그다음에 소독제의 제품 설명서를 읽고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파악한다. 자, 미용 도구의 재질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소독제 종류 파악하고요. 자, 소독제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확인합니다. 또 소독 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파악한다. 미용 도구의 재질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소독기기의 종류를 파악한다. 소독기기를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자, 윤활제의 제품 설명서 읽고 사용 방법, 주의사항 확인하고, 자, 윤활제가 필요한 도구 종류 파악해야죠. 거의 쇠로 된 거는 윤활제 꼭 필요하겠죠. 뭐 겸자나 발톱깎이 빼곤 다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윤활제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미용 도구 파악하고요. 윤활제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자, 미용 도구의 물림 방지 도구를 소독합니다. 우리 아까 물림 방지 도구 뭐 있었죠? 네카라 있었죠. 네카라 아니고 엘리자베스 칼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마개 있었고 오리주둥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미용 도구 소독한다. 미용 도구에 붙은 털을 털어낸다. 자, 도구에 붙은 털을 제대로 털어내지 않으면 도구의 수명을 단축시키므로 도구는 늘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가위에 붙은 털은 가위 날에 미세한 상처를 내어 가위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클리퍼 날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클리퍼 모터의 과부하를 발생시킨다. 왜 우리 에어컨이나 막 이런 것도 뭐 안에 뭐 많이 들어가면 냄새, 갑자기 타는 냄새 나거나 막 이렇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털을 털어낼 때에는 부드러운 화장용 솔부터 뻣뻣한 칫솔까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애완동물 미용 도구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자, 수행 팁이니까.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겸자나 막 이런 거는 되게 촘촘하게, 왜 유구형 겸자는요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칫솔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뻣뻣한 게 필요하다는 거고. 자, 다음. 자, 미용 도구에 소독제를 분무하여 소독한다. 이거 이제 커티스 클리너라고 냉각과 냉각 소독제가 있어요. 이따가 뒤에 이제 사진이 또 한번 나올 건데요. 자, 도구의 재질을 확인하여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도구에 소독제를 분무하여 소독한다. 자, 소독제에 도구가 젖어 있으면 소독제를 닦고 건조시킨다. 그래서 도구가 젖어 있으면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조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용 도구를 소독기기로 소독한다. 소독기기의 소독 방법을 확인한다. 도구의 재질을 확인하여 소독기기에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소독기기의 사용 방법에 따라 소독한다. 자, 물림 방지 도구. 자, 이게 지금 수행 내용이라서, 수행 순서라서 지금 이렇게 뭐가 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지금 이제 실습할 때 하는 내용이 그대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림 방지 도구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나왔죠. 플라스틱 재질의 물림 방지 도구는 소독약에 담그거나 분무해서 소독하고요. 천 소독제는 물림 방지 도구는 소독약에 담그거나 세탁하여 소독하고, 또 소독한 물림 방지 도구에 물기 닿고 건조시켜야 하고, 소독기에 소독이 가능한 물림 방지 도구는 소독기로 소독한다. 자, 그 다음에는 소독했으니까 이제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관리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미용 도구의 점검 항목을 날짜별로 매일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 인한 또 상처 같은 것도 입을 수 있으니까 매일 뭐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를 그냥 그 다음날 뭐 다른 강아지 와가지고 그냥 썼다가 상처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미용 도구의 종류와 개수가 맞는지, 또 맞지 않으면 점검표 한 장에 여러 가지 도구 및 물림 방지 도구를 함께 작성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미용 도구의 위생관리 점검표의 예시. 자, 뭐 이런 내용, 방금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있고요. 우리 지금 기자재 관리잖아요. 기자재 관리의 맨 뒤에 가보면 활용 서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지금 그거 다 해서 활용 서식 다 프린트해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는 공부를 하시고 이제 직접 내가 뭐 샵을 오픈한다거나 어디 뭐 취업을 해서 지금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활용 서식 다 활용하시면 되니까 활용 서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미용 도구의 종류와 개수가 많으면 도구의 종류를 분리해서 작성한다. 자, 종류별로 가위에 번호를 붙여 작성한다. 이거는 지금 여기 모든 기계들이 모든 도구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넘버링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 뭐 블런트 가위 하나, 뭐 숱 가위 하나, 뭐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상관이 없을 건데 가위가 많잖아요. 여러 개 막 나중에 막 수십 개씩도 되는데 그 가위를 점검을 하려면 넘버링을 해놓지 않으면 어떤 게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버링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종류별로 클리퍼도 넘버링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클리퍼 날도 마찬가지고 또 종류별로 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뭐 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빗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콤도 있고 뭐 슬리커 브러쉬도 다 빗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미용 도구는 번호를 붙여 작성하고 물림 방지 도구는 번호를 붙여 작성한다. 자, 동일한 도구이면 제조사명 이름으로 하고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 여러 개 있으면 번호를 표기하여 구분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도구의 번호표를 표기할 때는 클리퍼 날은 길이에 따른 숫자 표기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므로 번호를 괄호나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약간의 미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제조사는 뭐 7번 돼 있으면 7F 이렇게도 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지금 보면 뭐 7F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8.5F도 미리수가 같아요. 근데 뭐 이쪽 회사에서는 7F라고 쓰고 이쪽 회사에서는 8.5F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현재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도구는 위생관리 점검표에 다른 색으로 표기하거나 선으로 표기해서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요것도 지금 보면 도구별 위생관리 점검표의 예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이제 가서 확인할 때 뒤에 그 부록에 활용 서식 보시고 다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게 지금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서 소독 상태를 점검한다.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도구는 다시 소독한다. 소독하는 중에 도구가 파손되거나 부식을 발견하면 별지에 특히 특이사항의 내용과 작성자를 기록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별지, 지금 옆에 오른쪽에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게 별지잖아요. 그래서 미용도구 위생관리 점검표의 특이사항을 별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자,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다 있어요. 그 부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용도구 성능 점검과 보관. 자, 학습 목표. 미용도구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미용도구의 손상과 망실 방지를 위해서 도구함에 정리정돈할 수 있다. 자, 가위의 관리 방법은 새로 구입한 가위에 적응하는 데는 대략 3주에서 2개월 정도가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위의 수명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이때의 기존의 가위질보다 좀 더 가볍고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그다음에 가위의 볼트. 우리 볼트는 가위 아까 이제 그 사진에서 봤었던 맨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볼트가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볼트가 이제 가위를 사용할 때 볼트가 너무 느슨하거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느슨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꽉 조여 있으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조절은 각 개인에게 알맞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힘을 주지 않고 가위를 잡아서 상하로 가위질 할 때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해야 되죠. 가위날의 예리함이 가위의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이것을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위의 소독, 관리, 보관이 중요합니다. 또 엉키거나 굵고 억센터를 마구 자르면 가위날의 이제 마모가 빨라져서 가위의 수명이 단축되므로 가능하면 조금씩 잡고 가볍게 커트하는 것이 좋다. 우리 이렇게 엉킨 털 처음에 초벌 칠 때는요, 막가위라고 하나 놓고 쓰는 가위들이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막가위 내가 이거는 이제 망가지면 버리는 가위 이래갖고 막가위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엉킨 털을 계속 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풀긴 너무 힘들다 싶을 때 가위를 잘라야 될 때는 막가위 용도로 놔두고 사용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 가위를 사용하기 전후에 윤활제를 뿌리는 것이 좋고, 가위를 닦을 때는 전용 가죽이나 천을 사용한다. 이때 날을 왕복해서 닦으면 가위날이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날의 바닥면을 날의 손잡이 쪽에서 날 끝쪽으로 밀면서 닦아주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관리하면 가위날에 붙은 이물질도 제거하고 날의 예리함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자, 가위의 관리입니다. 자, 보면 자, 첫 번째가 이제 미용 다 하고 나서 털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소독제를 도포합니다. 저게 이제 냉각 소독제 같은 건데 저거를 이제 도포해요. 그리고 소독제를 깨끗이 닦아내죠. 근데 닦아내지 않고 건조 안 시키면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독제는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 보관용 오일을 바르고 보관을 합니다. 자, 날의 연마. 자, 가위날의 마모 및 외부 충격으로 날을 AS에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AS를 받아야 가위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자, 가위의 연마는 숙련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갈다가 뭐 우리 동네 경비 아저씨가 갈아줬어요. 막 이랬는데 가위 안 들고 막 날 안 들고 막 이런 적 많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관은 닫힌 상태로 보관을 하고 가위를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위날이 닫힌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 지금 오른쪽이 열린 상태고요. 왼쪽이 닫힌 상태예요. 제가 일부러 이거 사진을 하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위가 벌어진 상태하고 닫힌 상태 어떤 건지 확인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닦아서 보관하는 거 항상 날을 닦아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날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한 마리의 미용이 모두 끝날 때마다 가볍게 닦아준다.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에는 깨끗이 닦고 가위의 각 부위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보관합니다. 자, 이게 지금 가위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학습 모듈에 있는 사진이 촌스러운 좀 옛날 사진이라서 제가 이번에 새끈한 걸로 새로 나온 걸로 사진을 또 급하게 또 찍어서 왔습니다. 지금 신상품이에요. 예쁘죠? 그래서 지금 가위 보관함도 요즘에 이렇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퍼와 클리퍼 날의 관리 방법은 자, 사용 전 관리랑 새로 구입한 클리퍼는 애완동물의 털을 바로 클리핑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관리 작업을 미리 해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자, 기름을 충분히 바르고 2, 3분 정도 충분히 공회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분사되는 윤활제를 주입하고 생산 과정에서 날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자, 클리퍼 날과 클리퍼의 모터는 클리퍼의 성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클리퍼 날은 항상 청결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윤활제를 주입한 후에 보관해야 합니다. 자, 보면은 조금 시간이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 자, 관리. 자, 클리퍼의 날은 습기에 약합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습기가 차면 부식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소독제도 깨끗이 닦아주거나 건조시키지 않으면 부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윤활제를 꼭 뿌려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날에 기름이 묻은 상태로 클리핑하면 털에 달라붙고 뭉쳐져서 클리핑이 어렵고 세척과 소독도 어려우므로 기름을 뿌린 후에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윤활제를 닦아낸 다음에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클리퍼 날의 관리입니다. 자, 클리퍼 날이 붙은 털을 이제 털어내죠. 그 다음에 2번에 소독제 도포하죠. 그 다음에 소독제를 닦아내고, 그 다음 보관용 오일을 바릅니다. 자, 우리 오일도 지금 이렇게 뿌리는 오일이 있고요. 저렇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해서 짜서 쓰는 거? 저런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좀 날의 연마, 클리퍼 날은 연마가 가능하며 관리를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클리퍼 날의 연마는 숙련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관. 날은 깨끗하게 청소한 후 윤활제를 뿌려서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자,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게 지금 날통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거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칸칸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빗의 관리, 핀브러쉬. 핀브러쉬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붙은 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패드 부분에 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또 남은 이물질은 비눗물로 씻어내고 깨끗한 물로 씻어서 이제 제거한다. 그리고 핀브러쉬의 패드 부분에 작은 구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브러쉬를 뒤집어 잡고 닦는다. 브러쉬를 흔들어 물기를 털어내고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말려준다. 너무 뜨거운 바람은 패드 부분에 손상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이 직사광선, 오일, 제습기나 공기청정기는 패드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게 지금 핀브러쉬가 아까 동그랗게 생긴 빗인데 우리 거기에 바람구멍이라고 동그랗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학생들이 불량이라고 막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구멍에 물이 들어가거나 뭐 다른 약이 안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잘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면 충분히 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멍이 하나 핀브러쉬는 꼭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슬리커 브러쉬는 슬리커 브러쉬는 아까 그 네모난 빗 집에 항상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그 빗이거든요. 그래서 콤이나 손을 이용하여 슬리커 브러쉬에 묻은 털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패드 부분에 빗 전체 부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눗물로 세척한 후에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자, 이때 패드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뒤집어서 닦아주며 브러쉬의 물기를 털어내고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말려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미용 테이블에 슬리커 브러쉬를 긁어서 털을 제거하면 핀의 부분이 손상되어서 빗질할 때 동물의 피부에 찰가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가락과 굵은 콤을 이용해서 털을 제거합니다. 자, 슬리커 브러쉬를 젖은 채로 보관하면 패드가 부식되거나 핀에 녹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완전히 건조시켜서 보관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브리슬 블러쉬입니다. 브리슬 블러쉬는 동물의 털로 만든 브러쉬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자, 브러쉬에 묻은 털을 손으로 털어내고요. 자, 파우더가 묻었다면 손을 부드럽게 양옆으로 움직여서 털어내며 오일이 묻었다면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냅니다. 자, 브러쉬를 뒤집은 상태로 물에 적셔서 남은 오일과 파우더를 전용 세제를 사용해서 충분히 닦아낸 후에 건조시켜서 보관합니다. 자, 건조시킬 때는 직사광선 피하고 브러쉬의 털에 갈라지거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 수행 내용입니다. 미용 도구의 성능 점검 및 보관하기. 자, 미용 도구를 점검할 때는 가위 등 날카로운 도구에 작업자가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자, 미용 도구를 점검할 때는 슬리커 브러쉬 등의 뾰족한 도구에 작업자가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클리퍼 날을 피부에 댈 때에는 힘을 주지 않아야 되고 바깥 날을 힘주어 누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 클리퍼 날에 윤활제를 분무할 때는 반드시 클리퍼에서 날을 분리해야 하고요. 또 가위로 털 이외의 것을 자르거나 헛가위질이 잦으면 가위 날에 마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분사식 윤활제는 환기 시설을 작동시켜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 화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용 도구의 윤활제가 작업장 바닥이나 작업대에 뿌려지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는 감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수행 순서입니다. 자, 미용 도구의 성능을 점검한다. 가위의 성능을 점검한다. 가위의 맞물림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가위의 나사 조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위의 부식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 수행 팁입니다. 또 가위의 성능 점검 시에 허공에 하는 헛가위질은 가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또 가위는 털을 자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특히 펄프 종류는 가위날을 무디게 만들므로 가위로 휴지나 종이 등을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 클리퍼를 작동시켜서 클리퍼와 클리퍼 날의 성능을 점검하고요. 클리퍼의 진동과 소리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클리퍼의 소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강아지들의 그 청각이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진동이 많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클리퍼 날이 흔들리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클리퍼 날의 부식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자, 빗의 성능을 점검합니다. 자, 슬리커 브러쉬의 철사 꺾인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요. 또 핀 브러쉬의 핀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콤의 간격. 콤은 잘못 쓰면 이 간격들이 막 벌어져 있고요. 한쪽으로 몰려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빠져 있고. 그래서 브리슬 블러쉬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요. 또 브리슬 블러쉬의 털 부위에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오발빗과 꼬리빗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핀 브러쉬의 패드에 있는 작은 구멍은 핀이 빠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패드에 구멍이 하나이면 정상이니까 이 부분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척할 때 그래서 조심하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 밖에 도구들의 성능을 점검한다. 발톱깎이, 절삭 부위의 마모 및 부식 상태를 점검한다. 이거 발톱깎이 절삭 부위가 마모가 되거나 잘 안 깎이면 한 번에 안 깎이면
많이 승질을 내거든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한 번에 빨리 딱 깎아야지 그게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 잠시 이렇게 승질내던 애들로 갑자기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리고 발톱가리에 마찰 부위의 마모 상태. 발톱가리 마모가 돼버리면요, 잘 안 갈리더라고요. 이게 오돌도돌 이렇게 도돌도돌 이렇게 튀어나온 돌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모가 되면 발톱이 잘 안 갈려요. 자, 그리고 전동 발톱가리는 회전 상태를 함께 점검한다. 회전 상태는 이제 충전을 잘 시켜보고, 혹시나 또 충전을 했는데 또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안 됐으면 이제 수리를 맡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겸자의 맞물림 정도, 부식 상태 점검한다. 겸자가 잘 맞물려지지 않으면, 겸자는 아까 뭐 하는 거라고 했었죠? 깃털 뽑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맞물림이 안 되면 깃털이 안 뽑히죠. 깃털이 안 잡히니까. 자, 그리고 밴딩 가이드, 또 스트리핑 나이프, 코트킹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점검한다. 그 다음에 도구 위그 견체의 다리 부분 움직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파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자, 우리 도구 위그는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시험 보는데 자격검정 보러 갔는데 애가 발 한 짝이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뭐 덜렁덜렁 하고 이러면 얘가 정식으로 서 있지 않으니 이제 모델견이 불량한 이유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물림방지 도구의 성능을 점검한다. 입마개의 손상 여부 점검하고요. 엘리자베스 칼라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자, 도구의 이상을 발견하면 상태에 따라서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하여 보관하고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할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자, 미용 도구를 도구함에 정리, 정돈한다. 자, 소독한 도구는 도구 특성에 따라서 알맞는 방법으로 보관, 정리해야 합니다. 자, 미용 도구는 온도가 너무 높지 않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미용 도구가 부딪히거나 또 떨어질 위험이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요. 또 쇠로 된 재질의 도구는 녹이 슬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 부식 가능성이 있는 도구는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전용 윤활제를 뿌려서 보관해야 합니다. 자, 날카로운 도구는 동물이나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자, 천으로 된 재질의 도구는 젖어 있지 않도록 건조시켜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 가위에 사람이나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고요. 또 유선 클리퍼는 전기선이 접히거나 꼬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유선 클리퍼는 사용하다 보면은요, 유선 클리퍼 사용하다 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쓰면서 습관적으로 손을 계속 돌리는 사람들은 이게 선이 꼬이면서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잘 안 돼서 뭐 그것 때문에 또 유선 클리퍼는 거의 선으로 인한 수리를 제일 많이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무선 클리퍼는 충전하여 보관한다. 근데 무선 클리퍼를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무선 클리퍼는 뭐가 많이 고장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충전을 했는데 그 시간들이 계속 줄어드는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은 충분히 해서 보관을 하고, 혹시나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그 이제 건전지나 뭐 이런 걸 갈아달라고 뭐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이요. 빗의 재질, 빗이 있구나. 손상과 파손에 주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자, 올바른 도구 보관의 예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되게 좀 고가의 보관함인데요. 이게 지금 가위를 보관하고요. 지금 이제 나무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무 재질이 아니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막 털도 많이 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 플라스틱이다 이러면 정전기로 인해서 다른 뭐 이제 옆에서 미용하다 보면 플라스틱은 거의 정전기 때문에 털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할 때 많이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위 보관함인데, 지금 가위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손잡이가 위로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잡이 바로 옆에 있는 그 보관함에다가 가위의 명칭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블런트 가위 뭐 1번, 뭐 2번은 뭐 시닝 가위 2번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서 써서 보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클리퍼 날에 이제 보관이 되는 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밖에 도구들은 이제 밑에
보관 서랍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바로 테이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저렇게 해서 보관함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거는 지금 완전히 뭐 애견 미용용으로 해서 보관함이 따로 나온 거지만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그 트레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지금 거기에다가 거의 많이 해서 보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편하게 사용하기는 되게 이동식이라 되게 밑에 또 바퀴도 달려 있고 이래서 디자인도 이쁜 것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것도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구 보관의 올바른 도구 보관의 예시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하라는 이제 이거는 지금 보관함보다는 따로따로 보관하라는 거에 대한 이제 예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위는 가위대로, 날은 날대로,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밑에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붙박이형이에요. 그래서 붙박이형 미용 테이블에 도구 보관의 예시. 지금 보시면 전문가용 클리퍼에 자, 선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거는 전문가용 클리퍼가 무선 클리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붙박이형이니까 뭐 동물병원에서 벽이 있는 곳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제작을 해서 거기 서랍에다 이걸 보관을 이제 하는 거죠. 제작을 한 서랍에다가 직접 그래서 여기서 보관할 때도 다 따로따로 보관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재자 관리 중에서 지금 이거는 도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자재 관리에서 도구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은요 미용 소모품에 대한 소모품 관리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